전하규 대변인은 이 법정에서 어떻게 얘기를 했냐면요. 계엄사령부는 당시 포고령을 언론에 전파할 인적, 물적 설비 자체가 마련되지 않은 상태였다. 그래서 국방부와 합참에서 쓰는 시스템을 통해 포고령이 언론에 전파되었다라는 취지로 증언했는데요. 맞는 내용입니까? 예, 그때는 뭐 상황실 자체가 없었고요. 뭐 시파이도 없고 뭐 당연히 외부하고 소통할 게 하나도 없었습니다. 비상계엄에 대한 준비가 전혀 안 되어 있었던 것이네요. 생각도 안 한 상황이니까 당연히 뭐 준비는 더. 계엄사령관으로 임명이 되셨는데 비상계엄에 대해서 물적 준비도 안 돼 있고 인적 준비도 안 돼 있고 어떤 준비도 안 돼 있는 거에 대해서 혹시 좀 이상하다고 생각은 안 하셨습니까? 아, 예, 좀 이상하게 했죠. 왜냐하면 계엄과가 와서 지원한다고 하는데 계엄과도 와서 지원하는 게 아니라 뭐 제3자 같은 얘기만 하고 또 육군본부는 그런 계엄관인데 매뉴얼 계기는 걸 잘 훈련하지 않고 지원하는 것만 늘 하거든요. 그런데다가 뭔가 이게 하나도 이렇게 보통 이제 지휘관은 참모들이나 이렇게 정보를 파악하고 그게 가타부타 법적인 거, 예산적인 거, 또 뭐 적상황, 아군 상황 쭉 따져서 결심을 해야 되는데 이거는 뭐 올라오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뭐 어떤 상황인지. 그러니까 뭐 당연히 뭐 아무것도 안 되는 거죠. 이상했죠. 육군참모총장님이 계엄사령관인데 육군본부 내에 계엄 업무를 담당하는 실무자가 하나도 없죠. 없습니다. 그러면 육군본부, 육군참모총장님이 계엄사령관이 됐는데 육군본부에는 계엄과 관련된 조직도 없고 매뉴얼도 없고 계획도 없죠. 네, 없습니다. 합참에 계엄과가 있기 때문에 비상계엄을 시스템을 갖춰서 기존의 계엄과 같은 방식으로 실행하려면 합참 의장이 계엄사령관이 되는 게 제일 정확하죠. 네, 그 연습도 그렇게 하시고 훈련을 하시고 조직도 갖춰져 있으니까 반응 시간이 훨씬 빠르고 완전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건 육군본부는 뭐 완전성을 못 하고 시도도 못할 정도의 조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육군본부는 계엄과 관련된 상황을 훈련하지도 않고 실무자가 없으니 인적이나 물적이나 계엄을 준비할 수도 없고 기존의 계엄과는 완전히 다른 개념의 계엄이라는 것을 보여준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육군참모총장인 증인께서 계엄사령관으로 임명된 이유가 기존의 계엄과는 야 완전히 다른 계엄이구나, 좀 뭔가 이상하다 이런 생각을 하셨겠죠? 이상하긴 이상했는데 계엄의 성격을 저희들이 전문적으로 알지 못하니까 네. 아, 좀 이상하구나 이렇게. 알겠습니다. 정말 안 들렸습니다. 그런 게 없었습니다. 그 당시 전투 통제실에 있던 사람 중에 그 대통령께서 언성을 높이면서 김용현 장관에게 국회의원부터 잡으라고 했는데 뭐 한 거냐라고 말하자 장관이 인원이 너무 부족했습니다라고 말하고 대통령께서 계속해서 다시 걸면 된다. 2번, 3번 하면 된다. 국회에서 의결했어도 새벽에 다시 선포하면 된다. 이런 말을 했다고 진술한 사람이 있습니다. 혹시 증인이 이런 내용을 혹시 기억하고 계십니까? 저는 제 기억에는 없습니다. 기억이 없으세요? 예, 제가 조금 늦게 들어간 부분이 있긴 하지만 네. 어디예요? 이제 전투통제실에 결심지에서 들어가는 순간에 네네. 그때 어떤 상황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그분들이 들은지 모르겠는데 네. 제가 3명이 있을 때 그런 건 전혀 모르겠습니다. 3명 있을 때뿐만 아니라 뭐 전투 통제실 예. 상황 예. 계신 상황에서 그런 얘기 들으신 없습니다. 기억은 없으세요? 네. 그리고 당시 전투 통제실에 있던 김철진 군사보좌관은 검찰 조사 당시 대통령이 결심 지원실 안에서 국회 몇 명 정도 투입되었는지 이렇게 물어보시니 김영현 장관이 약 500명 정도라고 답을 했고 대통령께서 다시 그것 봐라 부족하다고 하지 않았냐 1000명은 보냈어야지 라고 말하였다 라고 진술을 했고 이 사건 법정에서도 김철진 군사보좌관이 같은 취지로 증언을 했는데 혹시 증인 이 부분은 기억나십니까? 김철진 장관님 그리고 김철진 보좌관하고 앞에 쭉 들어갈 땐 제가 안 들어가서 정확히 잘 모르겠습니다. 네. 그러면 증인께서 이런 정확한 내용은 아니어도 뭐 대통령께서 그 장관에게 그 국회에 투입된 인원 그리고 뭐 국회의원을 잡으라고 하지 않았냐, 뭐 1000명은 보냈어야 하지 않냐 이런 비슷한 얘기 들으신 기억이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증인 홍창식 국방부 법무관리관은 알고 계시죠? 네, 압니다. 예, 당시 전투통제실에 있던 홍창식 법무관리관은 잠시 결심지원실에 가서 피고인의 지시를 받고 국회법 출력물을 가져다 준 사람인데, 그러니까 그 법령집은 김철진이 갖다 주었고요. 예, 동시에 이제 홍창식 법무관리관이 출력물을 가져다 준 사람입니다. 예, 근데 이미 갔더니 국회법 법령집이 이미 놓여져 있었던 상황이고요. 근데 경찰 조사를 받으면서 뭐라고 진술을 했냐면요. 대통령이 짜증난 표정으로 국방부 장관에게 장관 이런 거 준비하려면 철저히 해야지 준비가 철저하지 못했네요라는 취지로 좀 질책하는 말씀을 하는 걸 들었다고 진술을 했습니다. 그리고 장관이 당황을 하니까 그 피고인께서
우리 이야기 좀 하게 다 나가세요라고 말했다고 하는데 증인 혹시 기억하고 계십니까? 죄송합니다. 전혀 모르겠습니다. 그럼 모르겠습니다. 다 나가라고 했던 그러니까 피고인께서 우리 얘기 좀 하게 다 나가라 했던 장면은 기억나세요? 그러니까 우리 얘기 좀 하기도 기억은 안 나고 네. 3명 남아라 이거는 기억이 납니다. 3명 남고 예, 다 예, 나가달라고 다 나가라고 하셨는지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3명 남으라는 얘기가 예, 다 세 다른 명 분들은 나가달라 남도록이라 했는지 했잖아요. 하여튼 그러면 그 얘기를 언제 들으셨어요? 제가 이제 쭉 들어가고 여러 사람이 제가 좀 늦게 들어갔다 그랬지 않습니까? 네. 앞에 쭉쭉쭉 이제 뭐 사람들이 있었고 저도 쭉쭉쭉 따라 들어가 있는 상황에서 그리고 이제 쭉 제가 거의 다 들어갔을 때쯤 그 말씀하셨습니다. 그날의 상황을 또렷하게 진술하기 시작합니다. 총장께서 답변한 내용이 맞습니까? 군인복무기본법 22조 정직 의무에 따라서 있는 그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계엄 해제 요구안이 통과되자 권대령은 법에 따라 계엄을 해제해야 한다고 조언했지만 박 총장이 일머리 없다며 질책했다는 겁니다. 계엄법에 따라서 즉시 해제해야 된다라고 계엄사령관한테 건의했었잖아요. 제가 이렇게 되어 있다고 조언했습니다. 일머리가 없다. 이렇게 욕을 먹었죠. 그런 말을 들었습니다. 특위 개최 직전 임종득 국민의힘 의원이 갑자기 따로 만나자고 제의했지만 권대령은 단호하게 거부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주요 정치인 체포 구금 시도와 관련된 방첩사 핵심 간부들의 증언들도 추가로 쏟아졌습니다. 군사경찰단의 미결수용소라는 정상적인 구금시설이 있음에도 비원 벙커를 확인하려는 것 자체가 정상적이지 않았고 사령관이 이재명, 우원식, 한동훈 3명에 집중하라는 지시 받으셨죠? 예.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을 제외한 계엄 주요 지휘관 3인방과 박안수 총장은 기억이 안 난다거나 수사를 받고 있다는 핑계로 헌법재판소와 국회 국정조사 답변을 회피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들의 발언과 행적을 지켜보던 휘하 장교들의 증언이 속속 나오면서 진상규명의 퍼즐이 하나둘 맞춰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조이명입니다. 지난 3일 밤 윤석열 대통령은 비상계엄 선포와 동시에 계엄사령관으로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을 임명했습니다. 30분 뒤 박 사령관은 포고령 1호를 발표했고 곧 국회에 무장한 계엄군이 들이닥쳤습니다. 단 6시간 계엄사령관을 맡았던 박 총장에게 왜 국회에 계엄군을 보냈냐고 물었습니다. 목표가 국회라는 걸 언제 알았습니까? 목표라는 것은 제가 몰랐습니다. 명령하다를 기회가 없었습니다. 계엄군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도 점거했는데 박 총장은 선관위에 병력이 간 사실 자체를 몰랐다고 말했습니다. 사실상 아무 실권이 없었던 셈인데 심지어 비상계엄 선포는 대통령 담화를 보면서 알았고 자신의 임명 사실도 김용현 전 장관에게 들었다고 말했습니다. 예, 계엄 사실은 갑작스러운 지휘통역실을 이동하게 되었고 그때서 대통령께서 담화하시는 걸 보고 알아. 정치활동과 언론을 광범위하게 통제하는 포고령 1호는 계엄사령관 명의로 발표됐는데 정작 자신은 내용을 몰랐다고 말했습니다. 순간적이었지만